네, 전 API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체 세미나 때 프론트엔드 개발자 협업하기라는 발표를 이제 경비님이랑 같이 했었는데 오늘 또 경비님이 또 없네요. 근데 그 속편이라고 해서 살짝 어그로를 끌어봤는데 왜 이거를 이제 얘기하게 됐는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 협업하기에서 백엔드 개발자 협업하기라는 주편에서 API URL이나 DTO를 먼저 제공해 주시면 좋다. 우리가 좀 빨리 개발을 좀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잠깐 얘기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 규격을 사용하는 파일을 오픈 API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API 정의만으로 좀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걸 이제 경비님이랑도 얘기할 때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들었었어요. 경비님은 이제 GraphQL을 사용하시고 계셨고 그래서 이걸 한번 얘기를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네, 우선 앞서서 서버 개발자들과 API 스펙을 보통 어떻게 공유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그냥 제 과거의 그런 경험을 이렇게 오늘로 좀 얘기해 볼게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냥 자바 개발자로 취업을 했어. 4년 전이죠. 그때 이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구분 없이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내가 하니까 둘 다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한테 공유해 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API 같은 거를. 그런데 이거의 문제는 이제 뭔가 API 스펙을 보려면 코드 자체에 그냥 적혀져 있으니까 코드를 다 뒤져서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뭔가 인수인계를 할 때도 굳이 또 그때 또 따로 문서를 만들거나 뭐 그래야 되는 이슈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녔었어요. SI를 다니니까 거기는 되게 올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서로 전달을 받았었어요. 엑셀 이런 거.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빠르고 간편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뭔가 간단하게 사이드 프로젝트나 할 때 이럴 때 보면 노션에 이제 API 스펙을 싹 정리해가지고 공유를 하는 게 그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좋아요. 좋은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거나 아니면 귀찮으면 또 그냥 보고 치는데 오타를 낼 확률도 되게 많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짜잘한 변화들을 이거 뭐 파라미터 좀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뭐 빼야 될 것 같아요. 하면은 그냥 구두로 막 서로 얘기하게 돼요. 서버 개발자랑. 그러면 이 문서가 최신화랑 링크 좀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서 관리가 좀 귀찮고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좀 그런 단점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회사가 아닌 바로 직전 회사에 다닐 때는 이제 포스트맨 컬렉션을 공유받았었어요. 그래 포스트맨 컬렉션을 제이슨 파일 공유를 받아가지고 했었죠. 사실 이거는 서버 개발자들이 너무 좋아하죠. 어차피 본인들은 포스트맨 통해서 API 통신 이런 거 확인하고 하니까 우리는 그것만 확인하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사실 저는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지금 회사로 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때는 자바스크립트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타입스크립트일 때 이렇게 포스트맨 컬렉션을 받아서 했다면 불편한 점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회사에 오픈 API 스펙을 사용하다 보니까. 근데 그 얘기는 조금 더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저는 이제 API 스펙을 공유했었었고요. 저희가 이제 REST API를 사용할 때 그 전제를 말씀드리면 저는 RESTful API를 쓴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RESTful API를 사용할 때 프론트엔드 코드를 본다면 또 그리고 하나 더 타입스크립트 가정입니다. 타입스크립트로 가정했을 때 저렇게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인터페이스를 매번 정의를 해야 돼요. API 호출 함수마다 다 저렇게 타입 정의를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조금 좀 귀찮은 반복 작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보면은 통신을 위한 이제 뭔가 공용 코드를 또 만들 수도 있고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이제 개별적으로 계속 만들 수도 있어요. 웹 API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코드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갖고 오니까. 네,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코드를 뭔가 자동화를 시켜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 수 있겠죠. 네, 그럼 한번 볼게요. 네네.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이 뭘까요? 저도 여기 회사에 처음 왔을 때 오픈 스페시피케이션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지? 저희 회사는 이제 면접을 볼 때 이제 뭔지 아는? 그 공공 데이터 오픈 API 그거 자기 써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픈 API인가? 아니구나. 네. 몰랐네. 네. 그게 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생소한 좀 개념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네 지금 종현님이 놀라신 것처럼 네 공공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제 오픈 API라고 네 저도 이제 여기다가 적어왔는데 네. API 또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 또는 OAS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이렇게 부르면 좀 뭐야 처음에 들어본다는데 이게 원래 이름이 스페시피케이션.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게 이제 이 오픈 소스화 되면서 이름을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바뀌고 그렇게 해서 3.0으로 출시를 했었어요. 네, 그렇게 들으니까 이제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오픈 API 스펙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RESTful API를 이제 정의된 규칙에 맞게 제이슨이나 야물 파일 스펙을 이제 작성해주는 그런 방식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스펙만 보고 직접 코드를 보지 않고 그 스펙만 보더라도 서비스를 좀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들인데 그거는 이제 제가 뒤에서 이제 코드들을 좀 그냥 간략하게 작성된 코드들을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API 뭐를 알 수 있을지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세를 통해서 API 경로를 알 수 있고요. API 메소드, 포스트인지 일일이 안 물어봐도 다 써 있습니다. 요청 매개 번수랑 헤더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상황별 응답도 다 정해져 있어요. 200 응답, 400 응답, 500 응답에 대해서 다 상황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요청 응답 샘플 데이터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확인이 그 컴퓨터가 이해할 문장도 보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확인할 그런 디스크립션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가져왔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녹화가 끝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로. 그래서 간단히 이제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제 뭐 패스 이렇게 해서 경로 아실 수 있고 계시다. 그리고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사람이 좀 알 수 있는 그런 말들 있고 파라미터들 있고 리스폰스가 200일 때 여기 200일 때밖에 안 써 있지만 뭐 400일 때 500일 때 다 정리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스키마에다가 이렇게 어떤 값들이 넘어오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이거는 전혀 없지만 그냥 추가를 하나 더 이거는 2.2 버전이고요. 우측이 3 버전이에요. 3.0에서는 이제 컴포넌트라는 걸 제공해가지고 동일한 거를 이제 컴포넌트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참조를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혹시 사용하게 되실 때 스펙 파일을 공유 받았는데 이거 어디 가서 찾아야 되나 이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그렇게 아래에 컴포넌트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한번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잘못 들어가졌네요. 통신 함수를 아까 제가 일일이 작성해야 된다 했었잖아요. 우리가 원래 일일이 작성했어야 되는데 이게 오픈 API 제너레이터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게 제가 작성한 코드가 아니고 만들어준 겁니다. 자동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API 통신 함수 자동 생성된 함수입니다. 그리고 요청 응답에 사용된 데이터의 타입스크립트 타입 정의도 다 자동 정의돼 있어요. 타입들이 다 정의돼 있잖아요. 저희는 계속 타고 들어가면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인터페이스 다 정리돼 있고 이런 리스폰스 페이스들 다 정리돼 있고 이게 제가 작성한 코드가 아니고 다 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나온 코드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자잘한 반복 그런 거를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야물 파일을 저희는 리독을 사용하는데 리독을 통해서 이제 야물 파일을 이렇게 예쁘게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샘플 데이터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했잖아요. 여기 이제 나오는 여기 지금 다 깨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다 스펙 파일에 지정해 놓은 데이터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샘플도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이렇게 아래 잘리긴 했지만 이렇게 상황별로 다 응답 데이터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좋았다고 느낀 점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통신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그런 리스폰스 뭐 리퀘스트 자동 타입도 정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 뭐가 좋은가? 좀 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짜잘한 작업들, 반복 작업들 안 하니까 보다 중요한 작업에 좀 투자할 시간이 증가해요.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뷰도 아까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주님이 앞에서 또 웹 접근성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런 거에 시간을 더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휴먼 에러 합 솔직히 API 주소 오타는 다들 한 번씩은 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입 정의도 오류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앞에 말씀드린 자동으로 만들어주니까 저희가 코드에서 작성할 때도 타입 에러를 다 잡아줘요. 그래서 절대 이 문제를 오류를 낼 일이 없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서버 기능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명세를 먼저 공유받아서 좀 병렬적으로 작업이 가능해요. 이게 제가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협업하기 위해서 서버분들과 협업할 때 좋다고 느낀 점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였어요. 저희 그래서 이제 그런 짜잘한 슬랙들을 조금 캡처를 해왔는데 보시면 실제 기능 작업이 아직 안 됐지만 일단 스펙 먼저 배포를 해줘요. 그러면 저희는 그 스펙을 받아서 프론트엔드에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도 또 스펙 먼저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작업을 하다가 이게 아이디 그 파가 좀 변경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작업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야물 파일만 먼저 수정을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자동으로 제너레이트 돼서 함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 파라미터를 야물 파일에서 바꿔줘야지만 또 다시 제너레이트 돼서 맞는 타입이라고 인지해서 저희가 작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야물 파일을 약간 수정하는 거 정도는 저희가 그냥 쉽게 수정해서 서버 작업 기다리기 필요 없이 프론트에서 병렬적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오픈에 사실 서버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제가 처음부터 구축할 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이미 너무 잘된 환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좀 힘든 점을 모르는데 제가 히스토리를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서버분들이 싫어하진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포스트맨 컬렉션을 자동 생성해주는 기능도 굉장히 좋고 스웨거 코드젠이나 오픈API 제너레이터가 그러니까 자바를 지원해요. 저희는 다 자바거든요, 서버가.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자바를 지원하기 때문에 좋고 이제 아래에 뭐 서버 간 통신 클라이언트 자동 생성, API 서비스 코드를 위임 형태로 구현, 각종 타입 인터페이스 자동 생성, 응답의 값을 잘 넣어주고 있는지 확인 가능. 오히려 타입스크립트를 쓰는 저희보다 자바를 쓰시는 분들은 진짜 강타입에 강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아하시고 그러셨다는 거 알아요. 그죠? 한 가지는 좀 있었던 건 처음에 이제 스펙을 다 정해야 되니까. 사실 뭐 API가 10개, 20개가 아니잖아요. 진짜 몇백 개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뭐 일주일 내내 스펙만 정리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거를 적용할 때. 근데 뭐 그런 점들을 다 떠나 저희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니까 제가 프론트엔드에서 좋은 점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서버분들이 좀 힘드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개발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좀 세미나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GraphQL이 되게 핫하고 그런데 이제 GraphQL도 매력적이지만 사실 RESTful API를 아직 많이들 사용하시고 그래서 그러는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마음에 이제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